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실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로 이동 중에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민주당이 말이죠,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를 그리고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답니다. 아니, 직무유기라는 게 뭡니까? 어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떤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특검법을 갖다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표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저들이 지키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도대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도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지금 탄핵이 되면 자기가 그 다음 주자가 돼서 어쨌든 자기도 대통령 권한대행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경제 신인도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같다라면서 지금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죠. 지금 나라가 먼저 아닙니까? 이재명이 먼저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압력을 가하는 겁니까? 지금 탄핵한다고 했으면 되면 되는 거지, 탄핵하기 전에 또 무슨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는 건 뭡니까? 한덕수가 지금 영웅이 되고 한덕수가 뜨니까 한덕수가 뭘 크게 잘못한 것처럼 지금 좌파를 갖다가 규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좌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좌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잡을 건데요. 여러분, 좌파가 지금 쫄았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기들 나름대로 지들 계산에는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한덕수를 가지고 요리를 해보자.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고, 그러면 특검법도 공포시킬 수 있고, 그러면 삼설 특검도 임명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생각보다 왕뼈였던 거죠. 통뼈였던 거죠. 그리고 아니, 왕뼈 통뼈를 통해서 그야말로 법치주의자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그 다음에 그야말로 민주주의자죠. 자기는 권한 대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여야에서 합의를 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아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파면되고 나서 그때서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거지, 그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전부 다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도 이치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이 지금 쫄은 것은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조곤조곤 자기 어떤 할 바를 하니까 목소리만 높이고 소리만 높이고 협박만 하고 윽박지르기만 하던 이것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완전히 당한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아니, 뒤통수를 맞았다기보다도 그야말로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다 민주당 정말 아웃되는 거 아니야? 국민의 신뢰가 떠나는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는데, 다음 주에 40% 나오고 광화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 나오면 그 다음에 신문들도 지금 돌아서고 있던데, 이거 위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런 고발이 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거 고발한다 해서 한덕수 총리가 직무유기로 처벌받습니까? 저거는 모두가 쇼죠. 이제 선전선동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은 원래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것을 몇몇 언론사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그걸 다시 되받아가지고 또 팔을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릴 때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방법이 없을 것이다, 금방 끌려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내부에서 지금 좌파들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들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이 좌파 편을 들고 사실 윤석열 끌어내기를 했거든요. 원래 조중동은 한동훈한테 올인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나가리 됐죠. 그러면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에 대해서 한겨레와 경향보다 더 악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뭐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사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김순덕 칼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여기는 보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 이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얘들이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한동훈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에게 주셔고 한동훈을 대통령 만든 다음에 한동훈하고 쿵짝쿵짝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완전히 나가리가 됐죠. 여기 완전히 그냥 이성을 잃다시피 하고서 지금 윤석열 까내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다 이거지. 니도 윤석열 까라. 그러면 우리는 니네 신문 안 보겠다. 지금 조중동 절동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20 내지 30%였는데 그걸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조선일보를 끊어버리겠다, 동아일보를 끊어버리겠다, 중앙일보를 끊어버리겠다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저것들이 지금 조선일보가 혹시라도 스탠스를 바꾸면, 근데 조선일보는 스탠스를 약간 바꿨습니다. 원래는 탄핵 반대쪽으로 이제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탄핵 반대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아직 바꾸진 않았지만 동아일보도 살려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좌파 신문 하지 않는 한 어디 가서 신문을 팔아먹을 겁니까? 더군다나 동아는 돈도 별로 없어요. 조선은 돈이라도 있지. 동아는 말이죠. 채널 A도 시원찮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뭐 누가 그렇게 많이 봅니까? 못 버팁니다. 만약에 정말로 절동률 우리가 50% 60% 가가지고 동아일보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버리면 끝납니다. 지금 동아일보니 조선일보니 중앙일보 보는 사람들이 65세 내지 70세 80세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끊어버리면 전부 다 아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파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를 이제 직무유기로까지 고발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때일수록 말이죠. 더 단결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단결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국힘이 단결해야 됩니다. 10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나 혼자 뭐 돈키호테 해야 되겠다고, 나 혼자 관종 되겠다고, 나 혼자 메뚜기 짓 해봤자 그 메뚜기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중동이 돌아와야 됩니다. 조중동이 더 이상 저 좌파 앞잡이 하지 말고 이재명 앞잡이 하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자유우파를 지킬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에는 지켜줘야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서운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지키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유우파 애국시민들이 모두 광장으로 모이고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응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지율로 나타납니다. 지지율이 50%만 넘어가 보십시오. 얘기가 달라집니다. 판이 바뀝니다. 북서풍에서 동남풍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말이죠. 헌재에서 첫 변론 준비 길이 있었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뭔가 저쪽에 쓴 기분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첫 변론 준비 길은 일단은 한번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변론 준비 길을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헌재에서는 1월 3일로 잡았다는 겁니다. 1월 3일이라는 것은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론 준비기를 저렇게 빨리 잡는 걸로 봐서 헌재에서는 시간을 좀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러면 쟤들이 저렇게 나부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말이죠. 저 좌파가 상당히 있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 우파가 말이죠.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사실 쫄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를 갖다가 또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인데요. 원래가 짖는 개는 짚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정말 영웅적인 일을 잘해줬다고 보고 이재명은 이제 흔들리고 있다. 좌파가 흔들리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시엽TV입니다.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